네, 오늘의 킹덤 주제, 정말 싸다고? 세계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네, 한국에도 추석 대목, 설 대목이 있죠. 미국에도 추수감사절 대목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고요. 이날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마트나 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들을 해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 보너스 받아서 굉장히 큰 할인율의 물건을 마음껏 소비욕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은데 사실 안 사면 더 이익이잖아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나라도 상징적인 쇼핑 대축제가 있습니다. 요거 짚어주세요. 네, 세계 국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광군절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날짜는 11월 11일입니다. 싱글의 날이다라고 하는데요. 광군제라고 불리는데 2009년 알리바바가 처음 시작하면서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의 할인 행사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멕시코의 부엔핀이 있는데요. 혁명 기념일을 전후하는 쇼핑 행사입니다. 2011년부터 행사가 진행돼서 멕시코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고 있고요. 한국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코리아 세일 페스트가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지원하는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킹슈맨에서 스타일을 또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 쇼핑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와 관련된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통관되지 못하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자, 1번 19금 제품, 2번 명품 모조품, 3번 꿀 1kg. 자, 오창석 요원, 본인이 갖고 있는 거나 많이 갖고 있는 물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 질문에 맞는 해답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꿀은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꿀은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네. 꿀은 가져온 적이 있기 때문에 꿀은 일단 아니고요. 밀수하셨나요? 아니, 그냥 정식적으로 그냥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2번 경험이 있네. 해외 모조품은 네. 그 어떠한 경우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몰래 숨겨오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네. 해외 모조품은 뭐 정식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2번 일단 포함되고요. 네. 1번 19금 제품이 좀 애매한데 네. 판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일 기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네, 1번, 2번. 네. 자, 정답은 맞추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네요. 씁쓸하네요. 맞습니다. 네, 정답은 1번 19금 제품과 2번 명품 모조품입니다. 예. 통관 불가 품목은 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도 안 되기 때문에 19금 제품과 이 명품 모조품은 통관이 당연히 될 수가 없고요. 꿀은 5kg까지는 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창석 의원도 아마 그때 당시에 5kg 이하로 가져와서 가능했을 것 같고요. 이 영양제를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비타민과 건강식품은 1회 구매 시에 6병까지만 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통관 품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언제냐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 금요일이 될 겁니다. 자, 코로나19 이전과 이유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올해 이 불프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출 규모나 소비 패턴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45%가 이번 홀리데이 쇼핑 기간에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당일에 휴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좀 방지하려고 세일 기간을 좀 늘리겠다는 것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매년 불프마다 이제 영상을 통해 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쇼핑카트에 큰 그 가전제품을 싣고 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전쟁난 줄 알았어요. 네, 네. 불프의 상징과도 같은 네, 사실 네. 그런 모습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뭐 한 6일 만에 확진자가 100만 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처럼 그렇게 줄을 서서 아니면 한 공간에 많이 몰려서 쇼핑하는 모습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세일 기간을 노려서 원하던 물건, 평소에 생각하던 물건을 좀 구입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도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바쁜 방송인이다 보니까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예, 저 바쁩니다, 나름. 예. 킹시맨에서 스타일을 동의해서 그런 담당하신다더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끔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이 세일 품목
다시는 구매할 기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라는 그 기간이 또 존재를 네. 하거든요. 이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전미 소배 연맹에서 만든 기간인데, 불프가 대체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소비 기간이라면, 사이버 먼데이는 불프 때 못 팔았던 물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를 아예 그냥 사이버 위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4년간 실적을 봤더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이 오히려 좀 그 사이버 먼데이 쪽이 높은 기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온라인에서 요새는 다 상시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만큼 조금 그 가치를 좀 잃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러게요.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 늘 매일이 월요일 같습니다.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에 해외 직구를 준비하시는 분들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 오찬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꿀을 사셨으니까. 네, 일단 사이트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첫 가져온 번째. 꿀을 지금 쓰시는군요. 첫 번째, 광고만 꿀바람 믿지 팁. 않고 사기 사이트인지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 폭증을 위한 배송 지연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이 분실될 경우에 이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서 배상을 요구하시고요. 네 번째, 이 국내 오픈마켓 입점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거래를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AS, 수리비용, 서비스 업체, 해외 직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미국 얘기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쇼핑 축제인 광문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올해 역대 기록을 넘어섰다고 하죠? 네,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화로 83조 7,90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지난해 11일 하루 동안 팔린 게 한 40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이점은 지난해는 11일 하루 동안이었지만 올해는 1일부터 11일까지 기간의 매출이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알리바바에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물건도 팔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초당 구매 상품량이 순간 이 58만 3천 건까지 치솟아서요. 초당이요? 이건 네. 초당 네. 58만 건이 넘은 거죠. 이건 역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정말 11일 동안 83조 원이면 하루에 8조 원 꼴인데요. 엄청나네요. 자, 코로나 이후 중국의 첫 쇼핑 축제였는데요. 올해 관군제 쇼핑 패턴으로 알 수 있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좀 가격이나 할인율에 굉장히 집착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의 33%가 구매 전에 반드시 이 상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80%가 주문 후에 3일 안에 배송이 않으면 이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네.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속 배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1시간 안에 신상 스마트폰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400%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고,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부호들이 이제 이 여행 욕구를 소비에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명품을 대량으로 소비한 건 역시 이번 관군제의 소비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오창석 요원입니다. 예. 제가 갖지 못한 귀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고. 본인도 가지고 계세요. 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알리바바의 이 마윈입니다. 창업주인. 예, 광군절에서 이렇게 초대박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70조 정도가 증발해버리는 뭐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이게 현지 중국 특수한 그런 상황에 맞물린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요. 실적은 굉장히 양호했는데 변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윈 창업주가 지난달 24일에 상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운영할 수 없듯이 과거의 제도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네.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업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자리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 있었고 네. 인민은행장까지 자리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라는 이런 평가가 쏟아졌고, 결국엔 알리바바 핵심 핀테크 계열인 엔트그룹의 상장이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 마윈과 알리바바가 중국 지도부에 눈밖에 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시가총액 70조가 완전히 증발을 했고요. 이제 마윈의 입장에서는 알리바바가 최고액을 찍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마이는 친미적 기업인으로 중국 내에서 분류되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런 식의 순환을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광군제에서 한국 제품들도 선전했다고 하던데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매년 광군제 행사에서 역시나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것은 역시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특히나 높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3분 만에 170억을 매출을 올렸고요. 3분 만에요. 예, LG 생활건강은 11분 만에 863억. 이랜드는 800억 원의 매출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농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16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역대 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K뷰티, 패션 그리고 식품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작진이 열심히 L 건강, A 건강으로 바꿔놨는데 말씀하셨네요. 뭐 어쨌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한다고 했는데 뭐 뒤에 것까지 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네, 일단 한마디 짚어주시면 LG 생활건강은 정말 이번 관공제에서 큰 성과를 얻었죠. 그만큼 경영을 잘하고 있고 64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코리아 세일 페스트가 끝났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서 2015년부터 시작한 이제 쇼핑 시즌입니다. 광군제에 비하면 한 6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수준에는 아직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당시에 메르스로 침체되어 있던 소비를 좀 높여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가 내국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 불프나 광군제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불프나 광군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직접 물건을 사들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이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장소만 거의 빌려주다시피 하고 이제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을 좀 많이 대폭 낮출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찬석 면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와 지자체 17개가 모두 참가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00여 곳의 업체가 또 참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카드사 매출은 8.4%, 네. 그리고 타이어 온라인 판매량은 125에서 340%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역시 23.3% 증가했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고 많은 매출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쇼핑 축제 많은 소비자들이 반길 것 같은데 이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불프에 열광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 아마존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면서 환경 오염도 주도하고 과소비도 이제 유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좀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블록 프라이데이라는 운동을 펼치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실제로 지난해 이런 비판이 나온 이후에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싸다고 세계 블랙 프라이데이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코로나라는 블랙홀에 빠졌지만 과감한 세일과 아이디어로 탈출구를 찾을 때다. 더불어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날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